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몰라. 리나서 좆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고백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월 17일에 고백을 하면 크리스마스 날 100일이고 9월 24일에 고백하면 1월 1일에 100일이며 11월 6일에 고백하면 발렌타인의 100일인 뭐 이런 기념일 같은 겁니다. 진짜 저는 왜 이렇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날들을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백할 사람이 있지도 않고 나한테 고백할 사람도 왜 눈물이 나지?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뜬금없이 고백데이로 여러분들을 팬 이유는 바로 오늘은 리얼 정상적인 커플인 오영사와 신영사 커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분석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 오영사가 대체 언제부터 신영사를 좋아했을지 그녀의 시선으로 한번 코난을 훑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저는 여자의 속마음이나 여자가 뭔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남자 마음씨를 가진 오영사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군필 여고생장 같은 느낌일 테니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토 미야코, 한국어로는 오진, 통칭 오영사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형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사 일을 하다가 순직하셨을 때도 오영사는 형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마머리라고 건물 안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미친 인간이 같은 부서에 오게 됩니다. 오영사는 저건 뭐하는 놈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저런 사람이라면 조금 미치는 것 정도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잘생긴 송영사라는 남자와 함께 형사 일을 하면서 형사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영사는 어떤 관람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오영사는 송영사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 좋은 직감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 법 송영사는 관람차가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폭사해버리고 맙니다. 오영사는 같이 일하는 얼마 없는 잘생긴 형사의 죽음에 굉장히 슬펐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본인을 꽤 좋아했다는 사실인 걸 알고 더욱더 슬퍼졌습니다. 송영사가 죽고 난 뒤 현타가 와버린 오영사는 잠시 휴직을 하며 정신을 치유한 뒤 다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해보니 웬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피부는 까무잡잡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내려가고 피부도 하얘질 것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신영사였고 뭔가 말할 때 약간 덜덜 떠는 것이 꽤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 웬 꼬맹이들과 노인인 듯 노인 아닌 노인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조서를 적으러 왔다고 하네요. 꼬맹이들과 박사님을 보니 오영사는 뭔가 경찰으로서 명언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정의라는 말은 함부로 내뱉는 말이 아니란다. 자기 마음속에 소중히 꼭꼭 숨겨둬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본인이 말해도 개소리란 걸 알지만 연출이 명대사처럼 만들어줬으니 꼬맹이들은 감동합니다. 그런데 신영사가 오늘은 왜인지 미와코라고 부르며 개뜬금없이 말을 놓습니다. 원래는 선배님 혹은 사토상 오영사님이라고 불렀었는데 말이죠. 이 새끼 술 마시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꼬맹이들이 오고 나서 웬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해결하러 갔는데 어떤 안경 쓴 꼬마애가 사건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잘 제공해줘서 사건을 금세 풀어버립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 백형사가 오영사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오영사는 더 이상 파마머리랑 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고 오늘 갑자기 말을 놓은 이 버릇없는 신참 형사를 참교육해주기 위해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때 아빠를 닮아서 호감이라고 생각한 골로모 반장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합니다. 오영사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신영사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신영사는 풀이 죽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네요. 술이 깬 건가 싶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오영사는 신영사와 조를 이뤄서 어떤 용의자를 쫓게 되고 잠시 지능이 낮아지는 병에 걸려서 범인과 같이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게 이때는 또 신영사가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드립이 아니라 리얼로 처음에는 미와코라고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선배님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오영사가 이거 신영사가 뜬금없이 말로 와가지고 개빡쳐서 군기 잡은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때 신영사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신영사가 오영사에게 혹시 반장님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오영사는 아빠 닮아가지고 좋아한다 라고 대답했고 왠지 기분 좋게 돌아가는 신영사를 바라봅니다. 오영사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귀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두근두근 망상연애할 때도 이런 대사를 꽤나 썼는데 그때는 좀 역겨워가지고 기분이 개 같았다면 지금은 진짜 커플들이 할 만한 생각을 솔로인 제가 적고 있으니까 기분이 개 같네요. 아무튼 그 후로 오영사는 신영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좀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영사가 어느 날은 방화범에게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영사는 굉장히 수월하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오영사의 수갑을 지키기 위해 좀 위험하게 탈출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영사는 이 남자 혹시 수갑 차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며 살짝은 실망을 해버립니다. 오영사는 형사 일을 하면서 송영사를 제외하고는 딱히 남자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연애를 한 지도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사실은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뭔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영사는 쉬는 날이어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엄마가 남자 좀 만나라고 계속 귀찮게 합니다. 오영사는 INFP라 쉬는 날은 집에서 넷플릭스랑 못 봤던 애니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불속성 현녀가 될 수 없으니 발가락으로 골라가지고 소개팅을 나갑니다. 근데 나갔더니만 백형사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백형사를 골라줬네요. 소영사 이후에 파마머리만 보면 PTSD가 오는 오영사는 빨리 누군가 이 자리를 파토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가장 친한 교통과의 유미에게 헬프를 쳤고 유미는 누군가를 보낼 테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영사는 그것이 신영사일 거라고 생각했고 신영사라면 분명히 이곳에서 본인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오영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이런 남녀 사이의 풋풋한 썸을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 현타가 빡세게 옵니다. 아무튼 오영사의 믿음대로 신영사는 오영사를 맞선 자리에서 구해줬고 뭔가 둘 사이는 더 오묘해진 관계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루라도 안 나면 그것은 지구가 멸망하려는 징조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화, 폭탄 테러 등등 블록버스터급 범죄가 펼쳐지는 코난 유니버스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폭탄 테러 협박이 경찰서로 오게 됩니다. 범인이 예고한 곳은 축구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었죠. 덕분에 오영사를 비롯한 많은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변장을 하고 거리 곳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신영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영사는 이 새끼 관리 안 했더만 또 나태해졌네 라고 생각하며 다시 군기를 빡세게 잡으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어떤 차가 한 대 도착하더니 그곳에서 송영사를 닮은 누군가가 내립니다. 사실 그것은 신영사가 변장한 것이었고 오영사는 파마월의 PTSD와 신영사가 감히 잘생긴 송영사를 코스프레했다는 괘씸함 그리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신영사의 뺨을 한 대 때려버립니다. 신영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저 새끼 인성 뭐임?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영사는 비장의 무기 평소에 강인했던 여자가 흘린 눈물은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를 사용합니다.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그저 인성이 안 좋아서 때린 뺨싸다구는 송영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으로 세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이득. 오영사는 신영사의 뺨을 때린 느낌이 꽤나 좋다고 생각하며 손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터져버립니다. 터졌던 차는 신영사의 차였고 오영사는 얼마 만에 만난 썸남인데 이대로 보낼 순 없어가지고 차를 미친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를 뒤지면서는 송영사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영사는 신영사를 만나며 송영사를 생각하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 오영사는 전에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던 송영사 때문에 폭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신영사 차가 터졌을 때 더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오영사는 신영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뒤 화상 입은 손을 치료하러 갑니다. 그렇게 치료를 다 한 다음 사건을 해결한 뒤 신영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잠시 불러냅니다.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아까 뺨을 때려서 미안하다고 했고 신영사는 괜찮다고 말하며 오영사의 손이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았다. 손. 여자의 손은 따뜻할까요? 아무튼 오영사는 할 말이 있다고 신영사에게 더 이상 데이트는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오영사는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고 말하며 신영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이 말이 오영사가 신영사를 소중히 여긴다는 소리라서 거의 뭐 그린라이트 다 때려 부수고 바로 키스 갈겨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순박하고 눈치 없고 연애 따위 할 줄 모르는 신영사는 그래요 저는 선배님한테 안 어울리니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존나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연애해도 주변 인물들이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영사는 썸 없는 형사 생활을 하다가 송영사를 폭사시켰던 테러범이 다시 한번 경찰을 상대로 폭탄 테러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 피해자는 백형사였고 오영사는 이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지는 꼬마라고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쇄살인마를 데리고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신영사와 마주치게 됐고 신영사가 같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영사는 거부하며 그냥 좀 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영사를 송영사처럼 잃기는 싫었거든요. 오영사는 열심히 도쿄를 수사하며 다니고 있었는데 신영사가 폭탄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내가 들어갈 테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영사는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상황 확인을 하려면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영사는 이 새끼 또 말 안 듣는 병이 재발했다고 생각해서 제발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신영사는 싫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말이 존나게 안 듣는 후배 새끼 때문에 대가리가 아파진 오영사는 빠르게 폭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폭탄이 있는 도쿄타워에 도착해서 신영사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신영사는 엘리베이터에 가짜 꼬마와 함께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오영사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설마 엘리베이터 안에 폭탄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신영사는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고 엘리베이터 위에 폭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폭탄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본인이 그 메시지를 읽고 전화로 알려줘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영사는 한 번 더 송영사 때의 일이 반복되는 건가 하며 절망을 하고 신영사를 평생 기억해주고 그의 묘지를 맨날 찾아가기로 결정을 멀쩡히 살아나옵니다. 신영사랑 전화하면서 겁나 울었는데 개민망합니다. 차라리 뒤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 신영사는 코난과 함께 범인에 대한 단서를 들고 와줬고 오영사는 결국에 송영사를 죽였던 그 범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았던 범인은 굉장히 공항도둑 같은 친구였습니다. 이런 새끼한테 송영사가 죽었나 생각하며 개빡쳐가지고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신영사가 오영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신영사는 공무집행하는데 감정을 실어서는 안되고 송영사를 잊으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줍니다. 오영사는 와 존나 멋지다 라고 생각하며 신영사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볼로보 반장이 뜬금없이 끼어서 망쳐버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영사는 본인이 완전히 신영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영사가 언제부터 신영사에게 감정을 느꼈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이후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도 다루고 싶네요. 물론 병맛으로. 제가 지금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더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뭔가 고독해지더군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달달한 연애를 이렇게 가상으로라도 다루고 싶었습니다. 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한 다음에 평소 같은 개소리 많이 섞인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